사실상에 지금 사법농단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사법부가 없고 사법부가 붕괴돼서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행정부 밑으로 기어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 입법부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의사, 민의를 대변한다는 입법부가 우리 국민의 뜻을 반영합니까? 언제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가 긴축, 재정을 아끼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국고를 만들고 예산을 갖다가 펑펑 쓰고 이거 국민이 언제 허락했습니까? 우리가? 이 정권은 2017년도에 등극을 해서 2017년, 18년 계속해서 국가 예산,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고를 국가의 곡간키를 이용해서 마구잡이로 자기들이 꺼내 쓰는 데 있어서 이 국회가 아무 견제 능력을 못하고 있다. 국회는 없는 거죠. 입법부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행정부 수반 밑에 있습니다. 이러한 통치 철학, 이러한 경제 구조, 이러한 정치 구조, 이러한 것들을 바로 민주주의에서는 독재라고 말합니다. 수평을 이루고 삼권이 분립되어 있어야 기본인 것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행정부 수반 밑에 기어들어가 있는 이 형국을 바로 대통령에 의한 독재 정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형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 근거를 오늘 뉴스에서 또 하나 드린다면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이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제일 그 사정기관들이 쉽게 써먹는 게 뭐냐면요. 압수수색영장이에요. 압수수색영장. 예. 이게 보통 사람 사는 집, 사람이 근무하는 회사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셋파트, 진돗개 개장만도 못하다. 개장도 그렇게 탈탈 털면 말이죠. 그렇게 자주 뒤지면 그 개가 사람을 물어버려요. 기분 나빠서. 그런데 사람이 근무하고 사람이 사는 곳에 더군다나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한 분 한 분이 국회고 입법부입니다. 그런데 이 전 국회의장인 심재철 의원의 그 사무실을,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보도가 말이죠. 한국당에 말해요.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분노하고 있고 한국당 의원들이 가서 지금 항의하고 그러는데 전 약해요. 제가 볼 땐 이건 약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비상시기긴 하지만 한국당에 진짜 어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부재하니까. 만만하게 보고 집안에 어른이 탄탄하게 딱 있으면요. 그 집구석을 함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비상식이라는 빌미하에 지금 외부 인사 영입이 돼가지고 다른 곳에 주인을 우리가 잠시 모셔다 놨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과 청와대는 아니까 그것도 언젠가 자기네 친정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거기 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00석이 훨씬 넘는 대한민국 제1야당인데 지금 대하는 거 보면은요, 저 끝에 정의당, 비교섭단체의 꼬마 여당이라고 하는 정의당만큼도 대우를 안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독재에 의해서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정말 이러한 일들이 지금 국회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압수수색한 내용을 보면요,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 그 의혹으로 지금 그런 혐의로다가 검찰이 정권의 이 검찰, 이 정권의 하수인들, 이 자들이 와서 한국당 의원 심재철 의원의 사무실을 아주 샅샅이 훑고 있다. 정말 국민이라면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야당 탄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주도적으로 큰 어른이 있어갖고 이것을 항거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민중 봉기로, 국민 봉기로 이끌 만한 한국당의 어른이 부재하다 이거예요. 이럴 때 집안에 미우나 고우나 어른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와서 생각해 돌이켜보면 이 방송 보시고 있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국민들, 우리 우파 국민들, 더 나가서 중도에 있는 분들도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말이죠.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그리고 정부를 감시 감독해야 되는 입법부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보복과 탄압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전형적인 독재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야말로 정말 그 심재철 의원이 어떠한 것을 뇌물죄를 진 것도 아니고 몰래 서류를 말이죠 훔쳐갖고 누구 마냥 더불어민주당의 신찬현 그 의원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지금 고소고발 들어가 있는데도 지금 검찰이 아직 수사조차도 안 해요. 이 사람의 범죄 행위는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신창현 이자가 국토교통부 소속의 의원인데 얼마 전에 LH 관계자로부터 말이죠 절대
절대 사전에 누출될 수 없는 비밀 자료입니다라고 얘기까지 신신당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 취합해갖고 고의적으로 공개해가지고 이거 논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땅값이 그냥 여러분들 선바이역 있죠. 과천에 보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기획부동산들이 벌떼로 몰려갖고 그 큰 땅을 말이에요. 5평, 10평, 10평 쪼개서 하는 거야. 이게 알박기의 전형이에요. 근데 이 자들이 어떻게 사전 정보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슨 점쟁이에요? 예? 아, 우리가 허경영입니까? 어떻게 알고 어디에 땅값이 어떻게 될 줄 그거를 가갖고 말이죠.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이라는 의원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국토교통부 의원이라는 그러니까 자기의 피감기관인 LH로부터 정말 비밀 문건이라고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거 뺏어다가 취합해가지고 이거 공개했던 거 아닙니까? 이러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거 신규 택지 개발 자료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라의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신규 택지 여러분들 그린벨트 지금 발표했죠. 이 정권이. 그린벨트 1단계에서 5등급이 있어요. 여러분들. 3등급 이하 지금 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신규 택지 조성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천 같은 경우도 거맘지구 얘기하고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지금 발표는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신 대표한테 오자마자 물어보려고 해서 사실은 이거 뉴스 나온 김에 끝나면 물어봐야 되겠네. 신 대표 그 할아버지가 거기 사셨거든요. 네. 혹시 뭐 어떻게 찌꺼기 땅이라도 좀 거맘지구가 지금 난리나게 생겼다니까 여러분들. 예. 이런 정보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국가 정부기관이 공표한 게 아니고 사전에 특정 의원이 자기 분과에서 소중하게 다루고 비밀에 붙여되는 문건이 자기가 임의로 빼갖고 피감기관으로부터 강요 아닌 강요로 받아다가 공표한 이 사건은 이미 그 심재철 의원의 이 맞고소 이거 심재철 의원은요 서로 고소된 겁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소를 받은 거 아니고 같이 무고로다가 심재철 의원도 함께 했단 말이에요. 맞고소를. 그런데 심재철 의원 이 문건 유출 이 얘기 나오기 전에 신창현이란 분은 분명히 중대한 사안의 이 고의 누설, 유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같은 당에 있는 의원들까지도 신창현 의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신창현 의원은 그 소속 의원회에서 지금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검찰이 말이죠.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거 아직까지도 조사를 안 하고 있으면서 이례적으로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속전속결로 압수수색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뭐 야당 탄압이고요. 독재 정권이고 말이에요. 시민단체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좌파 시민단체. 요즘 보니까 뭐 좌파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갑자기 뭐 사무실도 만들고 방송국도 만든다. 지금 뭐 보수 유튜브가 활성화되니까 뭐 그런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이거 무슨 블랙리스트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거 우리 우파는 블랙리스트가 되고 저거 화이트리스트 만들어 지원하는 것 같은데 언론사가 지금 계속 뭐 유튜브 공격하고 있고 말이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잡아들이고 전직 대통령 둘은 다 잡아들이고 말이에요. 적폐청산 북한에 가서도 적폐 얘기해야 돼요. 문재인이는 남북의 적폐를 청산해서 통일로 가야 된다는데 진짜 적폐는 자신과 김정은 아닙니까? 그렇죠. 주객이 전도된 거죠. 사돈남말한다는 말이죠. 네. 예.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 이 심재철 의원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제가 조금 그 사건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 심재철 의원의 이것은 보복을 당하고 있다. 탄압받고 있다라는 그 정황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본래 그 예산 정보를 그 심재철 의원께서 요구를 하고 보좌관들을 시켜서 그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집행되는 예산 내역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가 이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면요 이 업무적 차원에서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렇죠. 네, 당연히 감시 감독을 해야죠. 국고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뜩이나 힘든데 이 정권 들어와서 세금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세금을 뺏어다가 국민들로부터 이 가렴죽으로 등골 뽑을 정도로 세금을 뺏어다가 과연 적재적소에 이 정권이 쓰느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당연히 국회의원이 그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청와대의 잘못된 예산 집행의 흔적을 문제 삼게 됩니다. 심재철 의원이 나름대로 또 야당 의원이다 보니까 여당 때 다르게 야당은 또 여당하고 자세가 스탠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 입장에선 말이죠. 이거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돈 얘기 나오면. 예. 이 좌파가 항상 뭐 도덕성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미투에 의해서 자기들이 도덕 윤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공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한마디로 입을 막기 위해서 보복을 했다. 이렇게 지금 심재철 의원은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 추진비를 쓰는 데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업무 추진비를 쓰는데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써야 되는데 사적으로 돈을 썼다는 게 이게 발견이 됐어요. 심재철 의원에 의해서 이것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질로 삼아갖고 이 잘못된 부분을 청와대 예상 집행에 대해서 따지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제 심재철 의원이 이걸 규합해갖고 어떻게 이것을 정식적으로 국감이라든가 국조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따져들 것 같은 이러한 예감을 청와대가 받은 거죠. 이렇게 되면 청와대가 지금 모처럼 계속해서 2달 동안 내려갔던 지지율이 8월 한 달은 뭐 곤두박질 쳤지 않습니까? 심지어 80%에 육박했던 문재인 지지율이 절반, 그러니까 50% 밑으로도 내려갔었어요. 물론 이번에 김정은의 이런 거 선전선동, 백두산 관광 뭐 이런 대북 관련 뉴스로 인해서 조금 반등한 거 우리가 예상했죠. 굉장히 좀 반등할 거다. 그래서 50%를 넘어서긴 했지만 이거 곧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국민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정권이 사전에 좀 불안함을 느낀 거예요. 심재철 의원이 파고들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보고 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말이죠. 국가재정정보와 관련해서 쌍방에 제가 말씀드린 고소고발건인데 이것을 며칠 만에 고발인 조사 수사도 제대로 했느냐 검찰에 물어보니까 답변도 못하는 검사들이 압수수색, 우리 야권 인사에 대해서,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먼저 하는, 이거야말로 야당 탄압의 처참한 현장 모습이라고 성토를 합니다. 이렇게 성토하고 말이죠. 안타까워하고 한국당 의원들이 분개하고 막 이러는데 본질은 뭐냐? 분개하는 건 좋은데, 안타까워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집안에 튼튼한 어른이 있어서 좀 나서주고 수습할 만한 그러한 실질적 안방 주인이 없다는 것이 한국당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있고 비대위원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안방들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잠시 와서 한국당에 총체적으로 기울어져 있고 질서가 무너진 이러한 것들을 좀 바로 잡아달라. 그래서 외부 영입 인사를 통해서 이분들은 곧 올해 안에 가실 분들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실제 한국당에 연을 두고 수십 년, 정치생활 30년, 20년 동안 연을 두고 한국당을 정말 내 살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어른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그런 것을 또 역이용하는 거죠.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그런 냄새는 잘 맞잖아요. 상대의 약점이라든가 이런 거 치밀합니다. 우파 유튜브가 지금 계속해서 이 공중파 방송 지상파를 위협할 정도로 우리가 국민들끼리 똘똘 뭉쳐서 유튜브가 흥행을 하니까 말이죠. 박강원 같은 MBC를, 그러니까 정상적인 언론인 출신이에요. 이런 자가 오히려 유튜브를 탄압하는 방송법 얘기를 거론하잖아요. 예? 언론인이 오히려 더 이해를 하고 이 언론 탄압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유튜브는 우리 국내의 회사가 아닙니다.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1인 미디어까지 공격하게 되면 이거는 총체적으로 정말 국민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걸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언론인 출신들인데 박강원 이전에 MBC 기자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저 집구석만 가면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다 경도돼 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출신 성분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 박강원 이자는요, 제가 보니까 어제도 민주당 가서 제가 성토하고 왔는데 이 사람은 언론인 방송국 출신이 아니라 제가 볼 때 거의 운동권 출신이야.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인지 말이죠.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심재철 의원님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요. 지난 17일 날이에요, 여러분들. 심재철 의원의 보좌관들이 한국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공개 예산 정보를 이제 다운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다운받아갖고 그 자료를 통해서 유출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성토를 했지만 정부 기관이 되는 거죠. 기재부에서 이것을 정보통신법 위반이다 그래갖고 검찰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재철 의원이 보좌관에 대해서도 자기가 의원이니까 연대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 내용을 확인하더니 이게 어떻게 불법이냐. 이건 정상적인 거 아니냐. 의원이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봐야 어떤 거 살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상적으로 가져온 자료에 대해서 이것을 정보통신법으로 싸잡아서 이렇게 고소하는 건 무고다. 그래서 이게 맞고소됐어요. 맞고소됐죠. 예, 신재철 의원 쪽에서도요. 무고다. 그리고 맞고소한 사건인데 이게 말이죠. 이게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도 채 끝나기 전에 압수수색 먼저 한 거예요.